뭐야, 여자야? 군인 중에 여자도 있네. 그것도 높은 사람인가 봐. 여자가 뭘 안다고 군인 놀이를 해? 단 한 명의 여성이 30여 명의 조폭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4시 30분. 이라윤 준장의 눈이 정확하게 떠졌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정확히 3분 전이었죠. 29년간 단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는 생체 시계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바닥에 디디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이라윤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7세. 아직도 또렷한 눈빛과 단정한 이목구비를 가진 얼굴이지만 어느새 눈가에 자리 잡은 잔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마에 새겨진 세로 주름은 무수히 많은 고민과 결정의 흔적이었죠. 전투복을 입는 과정은 거의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내복, 전투복상의 하의까지 각각의 단추와 지퍼를 채우는 손놀림에는 29년간 축적된 습관이 스며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정성스럽게 정렬하며 이라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이라윤의 표정은 진중했습니다. 오늘부터 제천 외곽의 21사단 임시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원래 사단장이었던 김태진 준장이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서 공백이 생긴 상황이었죠. 육군본부에서는 이라윤에게 임시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군 준장. 그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을 이라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들, 때로는 의심스러운 눈빛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이겨내야 하는 부담감까지. 하지만 이라윤은 한 번도 그 무게에 굴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와 미역국, 그리고 김치 몇 점. 식사를 하면서도 이라윤의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부대 현황 파악, 간부들과의 면담, 그리고 무엇보다 장병들의 상태 점검이 우선이었죠. 관사를 나서며 이라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계절의 변화처럼 자신이 맡게 될 부대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용차에 오르며 이라윤은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각오였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라윤은 자신의 군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29년 전 18살의 어린 나이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편견과 장벽들을 뚫고 여기까지 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천 외곽의 21사단 정문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정각이었습니다. 문병들의 거수 경례와 함께 차량이 부대 안으로 진입했죠. 이라윤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대 전경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병영의 전체적인 상태, 장병들의 복장과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까지. 사단 본부 건물 앞에서 차에서 내린 이라윤을 맞이한 것은 참모진들의 일렬 대기였습니다. 부사단장인 김명석 대령을 필두로 각 참모부장들이 정렬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군 장성이 사단을 지휘하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21사단 부사단장 김명석 대령입니다. 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명석 대령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 어디선가 의구심이 엿보였습니다.
이라유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사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이라유는 벽에 걸린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을 훑어봤습니다. 모두 남성들이었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자신이 첫 번째 여성 사단장이 되는 순간이었죠.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지만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는 사명감도 솟구쳤습니다. 사단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정면 벽에는 태극기와 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작전 상황도가 설치되어 있었죠. 이라유는 책상 앞에 서서 잠시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지휘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업무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참모부장들이 차례로 부대 현황을 보고했죠.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각 분야별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라유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작전과장, 최근 훈련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라윤의 질문에 작전과장인 박중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예, 지난달 소대급 전술 훈련을 실시했고 이번 달에는 그의 보고를 들으며 이라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간부 식당에서의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죠. 간부들은 새로운 사단장의 성향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었고 이라윤 역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탐색하는 미묘한 신경전이 식탁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오후에 이라윤은 부대 순시를 나섰습니다. 각 대대와 중대를 직접 방문해서 장병들의 생활을 점검했습니다. 병영 내부부터 시작해서 훈련장, 급양시설까지 꼼꼼히 살펴봤죠. 병사들은 처음 보는 여군 장성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이라윤이 병사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라윤은 조급해하지 않았죠.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혼자 남은 사단장실에서 이라윤은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부대의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활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책상 위의 달력을 보며 이라윤은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주일 후 대대적인 전술 유격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장병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동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라윤이 계획한 전술 유격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새벽 5시 부대 전체가 깨어나는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대형을 갖췄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할 전술 유격 훈련은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라윤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확성기 없이도 모든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또렷한 음성이었죠. 편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첫날부터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산악행군, 야간 침투, 사격 훈련까지 이라윤은 직접 훈련에 참가하며 병사들과 함께했습니다. 4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체력은 젊은 병사들 못지않았죠. 오히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 사흘째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던 여군 장성에 대한 시선이 점차 존경으로 바뀌고 있었죠. 이라윤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직접 목격하면서 선입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소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야간 침투 훈련에서 이라윤이 보여준 완벽한 은밀 기동술에 감탄한 것이었죠. 이라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훈련 엿새째 마지막 과정인 35km 장거리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행군은 제천 시내를 거쳐 외곽 산악지대까지 이어지는 긴 코스였죠. 이라윤은 행군 경로를 여러 번 점검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행군 대열의 선두에선 이라윤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죠. 뒤따르는 병사들도 사단장의 모습에 자극받아 더욱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호 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오후 2시경 행군 대열이 제천 외곽의 폐건물 지역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래전 문을 닫은 공장들과 창고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이라윤은 이곳을 지날 때 각별히 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야가 제한되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라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폐공장 중 하나가 지역 폭력 조직의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오늘따라 그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술이 오가는 자리에서 갑자기 들려온 군가 소리와 발소리에 그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뭐야, 저 소리? 폐공장 안에서 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문 사이로 내다본 그들의 눈에는 정렬된 군인들의 행렬이 보였죠. 술에 취한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두대가 폐건물 지역의 중앙부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여러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략 30여 명 정도의 남성들이었죠. 그들의 차림새와 분위기를 보니 일반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라윤은 즉시 경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폐건물에서 나타난 남성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문신으로 가득한 팔과 목, 그리고 험상궂은 표정들. 명백히 지역 폭력 조직원들이었죠.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여기가 너희 땅이야?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이라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잠시만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도발을 시작했죠. 피해? 우리가 여기서 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시끄럽게 하는 게 누구야? 다른 조폭이 끼어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라윤은 병사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여자야? 우두머리가 이라윤을 자세히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군인 중에 여자도 있네? 그것도 높은 사람인가 봐? 그의 말에 다른 조폭들도 웃어댔죠. 무례한 시선들이 이라윤을 훑어내렸습니다. 이라윤의 얼굴에 변화가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죠. 저희는 정당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목소리에 약간의 경고가 담겼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방해? 우두머리가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방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라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여자가 뭘 안다고 군인 놀이를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손을 뻗어 이라윤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2번.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모독이었죠.
주변에 있던 병사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라윤의 표정은 완전히 변했죠.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차갑게 응축되어 눈빛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라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물러서십시오. 하지만 조폭들은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했죠. 여자 군인이 화내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어쭈 무서워라. 우두머리가 다시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라윤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명령했죠. 전 병력 작전 종료. 후퇴하십시오. 명령은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사단장이 모욕당하는 상황에서 후퇴하라는 명령이었거든요. 하지만 군인에게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대열이 서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죠. 도망가네 여자 장군이. 우두머리에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역시 여자는 여자야.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지. 다른 조폭들도 박수를 치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라윤은 계속 후퇴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병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자세였죠. 후퇴하는 대열의 맨 뒤에서 이라윤은 조용히 지휘봉을 허리에서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조폭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장군이 나설 시간이군. 이라윤은 대열의 맨 뒤에서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병사들이 안전거리까지 후퇴한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돌아섰죠. 조폭들은 여전히 승리감에 도취되어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라윤의 변화를 눈치챈 건 우두머리뿐이었습니다. 뭐야? 다시 오네? 우두머리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라윤의 걸음걸이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예의 바른 장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9년간 쌓아온 전투 경험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아까는 사단장으로서 참았습니다. 이라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죠. 하지만 이제는 군인 개인으로서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지휘봉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조폭들이 서서히 이라윤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명 대 1명의 구도였죠. 하지만 이라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집중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뭘 하겠다고? 한 조폭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라윤에게 손을 뻗는 순간 상황은 급변했죠. 이라윤의 지휘봉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둔한 소리와 함께 조폭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진짜 싸우네? 다른 조폭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라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가 달려들자 그녀는 몸을 낮춰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동시에 지휘봉으로 그의 어깨에 급소를 찔렀죠. 군공술과 실전 격투기가 완벽하게 조화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라윤의 몸에는 29년간 훈련한 모든 기술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각 동작은 정확했고 힘의 배분은 완벽했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미친. 세 번째 조폭이 욕설을 하며 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라윤은 침착하게 대응했죠. 파이프를 휘두르는 순간 그녀는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상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관절 기술로 팔을 비틀어 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연이은 무릎 차기가 조폭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쓰러지며 괴로워했죠. 이라윤의 공격은 치명적이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수준이었습니다. 정확한 힘 조절이 돋보였습니다. 저게 진짜 여자야? 한 조폭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실력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한 번에 달려들어. 그가 소리쳤지만 조폭들은 이미 겁에 질린 상태였죠. 몇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이라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지휘봉을 양손으로 쥔 이라윤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한 명의 공격을 막으면서 동시에 다른 상대를 가격하는 연속 기술이었죠. 29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항복합니다. 몇 명의 조폭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10여 명이 쓰러져 있었죠. 나머지들도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라윤은 지휘봉을 내리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죠. 그녀의 눈빛이 우두머리를 향했습니다. 마지막 상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뒤로 물러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죠. 단 한 명의 여자가 30여 명을 상대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우두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라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죠. 지휘봉을 든 손은 여전히 안정되어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해 못했습니까? 이라윤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당신이 건드린 건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육군 준장입니다. 우두머리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재킷 안에서 작은 칼을 꺼내들며 이라윤을 위협했죠. 가까이 오지 마. 진짜 찌른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라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다가갔죠. 칼을 들었으니 각오는 한 것이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칼을 휘둘렀지만 이라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휘봉으로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해 칼을 떨어뜨렸죠. 동시에 다른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잡아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으악! 우두머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라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두머리를 일으켜 세우며 귀에 대고 속삭였죠.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때린 건 저 개인이 아닙니다. 이라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군복을 입은 60만 장병 모두를 때린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들을 모독한 겁니다. 우두머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과하십시오. 이라윤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가 아니라 저 병사들에게 말입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멀리서 지켜보던 병사들이 보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두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라윤은 만족하지 않았죠. 그걸로 끝입니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십시오.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이라윤의 명령에 우두머리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군인들을 모독해서 죄송합니다. 이라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죠. 전 병력
대열 정비. 멀리서 기다리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대형으로 다시 정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이라윤이 조폭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조폭들은 감히 반항할 수 없었죠. 병사들이 하나둘씩 조폭들 앞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자세가 이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더욱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들의 사단장이 보여준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라윤은 대열의 맨 뒤에서 걸었습니다. 조폭들을 지나치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군인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두머리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행군 대열이 폐건물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병사들의 발걸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훈련 행군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는 행군이 되었죠. 구호 소리도 더욱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이라윤은 대열 중간으로 이동하며 병사들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얼굴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의구심과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존경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휘관과 부하의 관계가 형성된 순간이었죠. 준장님, 한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이라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단한 겁니다. 군복을 입은 모든 사람이 말입니다. 행군이 계속되면서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준장님 진짜 멋있으셨다. 저런 분이 우리 사단장이시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런 말들이 이라윤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후 4시 행군 대열이 부대로 복귀하는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21사단 정문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죠. 병사들의 걸음걸이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차고 정확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이라윤은 전체 대열을 정지시켰습니다. 잠시 멈춰 서십시오. 병사들이 일제히 멈춰 섰죠. 그녀는 천천히 대열 앞으로 나가서 모든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이라윤의 목소리가 정문 앞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이라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죠. 이 군복은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 국민, 그리고 서로를 위한 맹세의 상징입니다. 그 무게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한 병사가 자발적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곧이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따라했죠. 명령하지 않았지만 전체 대열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이라윤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경례를 받겠습니다. 이라윤이 차렷 자세를 취하며 답례했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정문 너머에서 다른 장병들도 나와서 함께 경례를 올렸어요.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경례가 끝난 후 이라윤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군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대열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훈련을 통해 단련된 몸뿐만 아니라 진정한 군인 정신까지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 운동장에 집합한 전체 장병들 앞에서 이라윤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군인의 진정한 힘은 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라유는 사단장실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병영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병사들은 모두 취침에 들어갔지만 오늘의 일로 인해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부터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의 자세가 더욱 반듯해졌고 구령에 대한 호응도 훨씬 활기찼죠. 무엇보다 이라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구심과 거리감은 사라지고 진정한 존경과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준장님, 간부 회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이라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향했죠. 간부들의 표정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여군 장성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고 건설적인 제안들도 많이 나왔죠. 이라윤의 리더십을 직접 목격한 후 그들도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훈련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과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모든 간부들이 더욱 진지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이라윤은 부대 시설을 점검하며 장병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죠. 준장님 덕분에 군인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일병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 전체 장병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특별한 명령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분위기였죠. 이라윤은 단상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라윤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어제의 일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군인의 힘은 누군가를 제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라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얼굴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나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때 한 병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곧이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죠.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전체 장병이 일제히 기립해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라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강요하지 않은 존경,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였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경례를 받겠습니다. 이라윤도 차렷 자세를 취하며 답례했습니다. 그 순간 운동장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모든 이들이 이 순간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경례가 끝난 후 이라윤은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철은 뜨겁게 단련될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욱 강해지고 시련을 이겨낼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날 밤 병영에는 특별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라윤이 남긴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의 각성이었죠. 며칠 후 21사단에 대한 소문이 군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준장의 리더십과 장병들의 변화된 모습이 화제가 되었죠. 이라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이라윤의 철의 리더십은 그렇게 21사단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